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모르는 정답지를 보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7일 그 비밀 정답지가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바로 13F라고 불리는 월가 큰손들의 투자 성적표입니다. 워런 버핏부터 레이 달리오까지 전 세계 1% 부자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몰래 사모은 알짜배기 종목이 무엇인지 실명이 다 드러나는 날이죠. 하지만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샀다간 지옥을 맛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VR 운명의 세상에서 화요일 수익을 역대급 창출하세요. 상승장에서 가상현실 진짜 투자가 기회를 돈이 잡는 됩니다. 법과 지금 바로 부자들의 시작하세요. 함정을 피하는 비밀 전략까지 VR 전부 세상에서 알게 되실 수익을 겁니다. 창출하세요. 당장 지난 4분기 1억 달러 이상을 굴린 거대 기관들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는 분기가 끝나고 45일이 지나면 반드시 자신들의 장부를 공개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13F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거물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긴 뜨거운 지문과 같습니다. 원래는 사흘간의 침묵이 깨지는 날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날짜가 묘하게 꼬였습니다. 토요일과 대통령의 날 연휴가 겹치면서 마감 시한이 2월 17일 화요일로 밀린 것입니다. 이 사흘의 공백 동안 월가의 대형 펀드들은 자신들의 다음 수를 숨기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지문을 분석하는 수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시가 유독 역대급이라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 방향이 실제 투자금으로 치환되어 나타나는 첫 번째 공식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관세 정책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실제로 워런 버핏의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되었을까요? 과거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3F 공시 직후 일주일간 특정 섹터의 거래량은 평소보다 400% 이상 폭증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변동성의 폭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인이 파놓은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차의 저주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2월 17일에 보게 될 데이터는 이미 작년 12월 31일 기준의 낡은 정보입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인지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한 편의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이라도 딴 생각하시면 이 핵심을 놓칩니다. 집중하십시오. 2022년 11월 14일 SEC 전자공시 시스템에 한 장의 문서가 올라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3분기 13F 제출.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워런 버핏이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그러니까 TSMC의 주식을 약 6천만 주 하나로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한 번에 매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버핏이 반도체 산업에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버핏이 반도체를 샀다. 다음날 대만 증시에서 TSMC 주가는 하루 만에 7.9% 폭등했습니다. 미국 ADR도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전세계 투자 커뮤니티, 유튜브, 트위터, 레딧이 들끓었습니다. 역시 오마의 현인 버핏이 봤으면 이건 진짜다.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모든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이 이 한 가지 사실로 도배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TSMC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버핏이 먹는 밥상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열망으로요. 여기서 잠깐 당시 상황을 더 생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한국의 서학개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버핏이 TSMC를 샀는데 내가 왜 안 사? 이 한 문장이 투자 카페를 지배했습니다. 퇴근 후 휴대폰으로 미국 주식 앱을 열고 잠들기 전 매수 버튼을 누르고 다음날 아침 수익률을 확인하며 미소 짓는 수만 명의 개미들. 그들의 계좌 잔고는 하루하루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황금 열차를 제때 탄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다음 분기 13F가 공개됩니다. 장미꽃이 아니라 폭탄이 배달되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4분기에 TSMC 지분의 86%를 매각했다는 두 번째 지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6천만 주 중 5,100만 주 이상을 처분. 40억 달러를 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겁니다. 그것도 버핏이 매수했다는 뉴스에 개미들이 환호하며 달려드는 바로 그 기간 동안 버핏은 이미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주가는 공시 직후 4% 넘게 급락했고 이후로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2023년 1분기 13F가 나왔을 때 버핏은 나머지 자녀 지분마저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완전 퇴장. 깔끔한 손절. 6개월 만에 들어왔다 나간 겁니다. 후에 버핏은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SMC는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지만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미국 내에서 같은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찾고 싶었다. 이제 화면을 돌려서 개미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버핏의 매수 뉴스만 보고 따라 산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월에 급등한 가격에 올라탄 뒤 버핏의 기습 매도 소식에 동시에 패닉셀을 하면서 이중으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매수 시점의 고점과 매도 시점의 저점 사이에서 원금의 상당 부분이 증발한 것입니다. 버핏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의 글이 투자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13F의 본질적인 함정입니다. 우리가 보는 정보는 항상 과거의 스냅샷입니다. 사진 속에서 버핏은 웃고 있지만 사진이 찍힌 순간 이미 그는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보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 유통기한이 지난 정보를 먹으면 계좌가 박살납니다. 이 교훈은 2월 17일에도 정확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사관의 눈으로 지문을 분석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영악한 기관들이 13F를 일종의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이라 불리는 이 전략은 분기 말에 수익률을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 우량주를 대량으로 매집하는 척하는 기술입니다. 자신들이 팔고 싶은 종목을 마치 보유 중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공매도 포지션을 숨긴 채 롱 포지션만 노출하여 개미들의 매수세를 유도하는 역정보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13F에는 현금 비중도 공매도 내역도 옵션 전략의 전체 그림도 나오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빈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패 중에서 가장 좋은 카드 한 장만 보고 판돈을 모두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이 소프트웨어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13F에서 어떤 펀드가 소프트웨어 대장주를 여전히 대량 보유하고 있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진짜 확신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12월 31일 장부를 예쁘게 꾸민 윈도우 드레싱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출구 전략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호구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2월 17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공시 문서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 3가지만 기억하시면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금덩어리를 골라내는 눈이 생깁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신규 진입입니다. 신규 진입이란 이전 분기 13F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종목이 이번 분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펀드 매니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비중을 살짝 늘리는 것과 한 번도 담지 않았던 종목을 새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기존 종목의 비중 확대는 관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은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그 매니저의 투자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었고 리서치팀이 분석을 마쳤고 리스크 관리팀이 승인한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뇌에서 이 종목은 지금 사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적으로 내려졌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평소 특정 섹터에 절대 손대지 않던 거물이 갑자기 낯선 분야에 신규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가치 투자의 귀재 세스 클라만이 평소 쳐다보지도 않던 기술주를 담았다면 그것은 성장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 종목의 가격이 가치 대비 바닥까지 파괴되었다는 공포의 신호입니다. 클라만은 싼 물건만 삽니다. 그가 기술주를 샀다는 것은 그 기술주가 기술주 프리미엄을 완전히 잃고 가치주 영역까지 추락했다는 뜻입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비중 5% 이상 급증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전분기 대비 5%포인트 이상 늘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왜 5%일까요?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 비중 5%는 아파트로 치면 한 채가 아니라 한 동 전체를 사는 것에 비견됩니다. 이 수준의 비중 변화는 절대 실수나 관성이 아닙니다. 확신에 찬 베팅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펀드가 지난 분기에 어라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의 3%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갑자기 8%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 펀드가 어에 대한 확신이 전보다 2배 이상 강해졌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말이 아니라 돈으로 증명한 겁니다. 반대로 어떤 종목의 비중이 5% 이상 줄었다면 그것은 조용한 퇴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TSMC 사례에서 보셨듯이 거물의 퇴장은 소리 없이 시작되어 뉴스가 나올 때쯤 이미 끝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군집 매수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군집 매수란 서로 다른 투자 철학을 가진 여러 명의 거물이 같은 분기에 동시에 같은 종목을 새로 매수하거나 대폭 늘린 경우를 뜻합니다. 왜 이게 강력할까요?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자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매크로 전략가입니다. 데이비드 테퍼는 이벤트 드리븐 투자자입니다. 이 세 사람의 투자 DNA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다르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세 명이 같은 종목을 같은 시기에 동시에 샀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정식을 풀었는데 같은 답이 나온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세 명의 탐정이 각자 다른 단서를 추적했는데 세 사람 모두 같은 용의자 앞에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이때 그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군집 매수가 포착된 종목은 다수의 독립적인 분석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시장 최고 수준의 확신 지표입니다. 2월 17일 이 세 가지 필터를 순서대로 적용하십시오. 먼저 신규 진입 종목을 추립니다. 그 중에서 비중 5% 이상 급증한 종목을 걸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거물에게서 동시에 포착되는 군집 매수 종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겹의 필터를 통과한 종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최우선 연구 대상입니다. 따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거물의 결론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사고방식을 역설계하는 것이 진짜 투자 실력입니다. 이제 2026년의 새로운 돈의 흐름을 짚어봐야 합니다. 이번 13F가 유독 의미심장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지 않으시면 남들이 돈 버는 동안 여러분만 구경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지금 세계의 거대한 정책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끝에 돈이 쏟아질 곳이 바로 이번 13F에서 거물들의 지문이 찍힐 섹터입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 자율주행입니다. 2026년 1월 미 하원의 SELF-DRIVE 액트 논의 초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월 4일에는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자율주행 정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화 차량에 대한 연방 안전 기준을 새로 만들고 미 도로교통안 전국엔 HTSA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 기업들이 현재 미국의 주마다 다른 규제의 늪에서 벗어나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 아래 들어갑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순간 자본은 물처럼 흘러 들어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스타트업 WAABI는 2026년 1월에 7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코슬라 벤처스, 우버, 엔비디아, 볼보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을 로보택시 상용화의 원년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신차 판매의 10%가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차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13F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 특히 라이다 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거물들의 신규 진입이 포착된다면 그것은 SELF-DRIVE 액트의 통과를 돈으로 베팅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 로보틱스입니다. 이것이 2026년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에 AI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을 펼쳤지만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전략의 중심축이 물리적 AI, 즉 로봇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직접 로보틱스 기업 CEO들과 연쇄 회동을 진행 중이며 교통부는 물류운송 분야 로봇 활용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6년 중 로보틱스 분야 전용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로봇 개발 및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로보틱스일까요? 중국이 산업용 로봇 배치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값싼 인건비가 아니라 로봇 자동화에 의존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은 2026년 상업 고객 대상 판매를 시작한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13F에서 로봇 관련 기업, 특히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제조사,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 물류 자동화 기업에 대한 기관 자금의 유입이 포착된다면 이는 2026년 하반기 행정명령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확실한 돈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는 대형 발전소 건설 재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나만 해도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미국 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오픈AI가 모두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지멘스 에너지는 미국의 전력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라며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전력망 및 가스터빈 제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PJM 전력망 관할 지역 주지사들과 합의를 도출하여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자기가 쓰는 전력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 인프라 기업들에게 대규모 수요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13F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에너지 인프라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가스터빈 및 발전 설비 제조사, 전력망 확장 관련 기업,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 기업입니다. 특히 SMR은 AI 데이터 센터 전용 전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거물들이 이 분야에 신규 진입했는지가 이번 공시에 숨겨진 핵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2026년 헤지펀드 산업 전망 보고서가 이 흐름을 확인해 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2026년 들어 경기순환주와 헬스케어 쪽으로 공격적인 로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이미 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AI 관련 섹터 로테이션으로 인해 주식 헤지펀드들이 수개월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대표되는 빅테크 하드웨어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이번 13F 분석의 핵심 미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서 SELF DRIVE 액트라는 규제 명확화, 로보틱스에서 행정명령이라는 정책 드라이버, 에너지 인프라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라는 물리적 수요. 이 세 갈래 길이 2026년 거대 자본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거물들의 지문이 가장 진하게 찍혀 있는지를 읽어내는 사람이 이번 장에서 승리합니다. 5. 반대로 패닉바잉의 고수를 읽어라.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거물들의 매수를 해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누가 샀는지에 따라 해석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패닉바잉의 고수 데이비드 테퍼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섹터의 주식을 쓸어 담았다면 그것은 시장의 비명이 멈추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테퍼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매도할 때 사는 투자자입니다. 그가 매수한 종목은 바닥이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가치 투자자가 성장주를 샀다면 가격이 파괴되었다는 뜻이고 모멘텀 투자자가 디펜시브 종목을 샀다면 시장 전체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가 샀는지에 따라 그 매수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 시점에 이 선택을 했는지 사고방식을 역설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차려놓은 밥상에 마지막 숟가락을 얹으려다 설거지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식 투자는 결국 남의 머릿속을 훔쳐보는 심리게임입니다. 2월 17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내가 가진 종목을 거물들이 버렸는지 확인하되 그 이유가 펀더멘털의 변화인지 단순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인지 구분하십시오. 버핏이 TSMC를 판 이유는 기업의 기술력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보유 종목을 팔았다면 그것이 기업 자체의 문제인지 환율 관세 지정학 같은 외부 변수 때문인지를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둘째,
여러 명의 고수가 동시에 새로 담은 군집 매수 종목이 있다면 그것을 최우선 연구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신규 진입 비중 5% 이상, 군집 매수 이 세 겹의 필터를 반드시 순서대로 적용하십시오. 셋째, 자율주행 로보틱스 에너지 인프라 이 세 갈래 파이프라인과 교차하는 종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책의 방향과 자본의 방향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연의 교차점입니다. 넷째, 공시 직후 급등하는 종목에 감정적으로 올라타지 마십시오. TSMC의 교훈을 떠올리십시오. 뉴스에 흥분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거물의 출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존재가 됩니다. 거인들은 이미 배를 채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13F에 나오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금 비중, 공매도, 포지션, 파생상품 전략, 해외 주식. 여러분이 보는 것은 거물의 포트폴리오 전체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기로 선택한 일부분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퍼즐을 가지고 완성된 그림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함정에 빠집니다. 이번 2월 17일 월가의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여러분만의 승리 공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남의 정답지를 베끼는 사람은 시험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답지를 통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든 합격합니다. 이번 13F 여러분은 베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해석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더 깊은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은 만화로 보는 경제학을 통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